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머니컨설팅 진행의 양한나입니다. 평균 수명 100세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말 들어보셨죠?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50대 중반 은퇴 이후 100세까지 살아가는데 약 10억 원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50대 가구의 평균 순 자산은 약 3억 5천만 원 정도라는데요.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재무 설계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경제TV에서는요, 여러분들 위해 새로운 시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저녁 5시 재무와 보험, 부동산까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할 텐데요. 월요일과 수요일, 금요일에는 재무와 부동산 설계를, 화요일과 목요일은 재무와 보험 설계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앞으로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머니 컨설팅에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셔도 좋고요.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주셔도 좋습니다. 또 저희 홈페이지도 있거든요. www.centtv.co.kr 들어오셔서 문의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전해드리는 특별한 재무설계 머니 컨설팅. 먼저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분들 소개해드릴게요. 네, 오늘 이 시간 재무와 보험에 관한 이슈 점검과 알찬 정보들 전해주실 분들이죠. 리치플래너 컨설팅 황은호 지점장과 국제 RNC 부동산 연구소 권호숙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의 재무와 부동산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이죠. 벌써 전문가분들 프로필 보시고 연락 주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재무 설계와 부동산 상담까지 모두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번호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전화 연결됐다고 하는데요. 그럼 먼저 자세한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어떤 고민이신가요? 전세 만기 앞두고 있는데요. 네. 이게 집주인이 반전세를 하자고 해서 네. 월세가 좀 부담돼가지고 네. 저기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도 되는지 안 되는지 좀 네. 예, 그러셨군요. 예, 알겠습니다. 지점장님, 지금 네. 전세 만기를 앞두고 계신데 집주인이 네. 반전세를 요구한다고 합니다. 이거 대출을 받아서까지 해야 될까요? 네, 요즘 이런 상담 많이 요청받고 네. 있는데요. 자세한 질문 드리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고민 많으시겠어요. 예. 네. 혹시 결혼은 하셨는지요? 예, 결혼했고 예, 아들 하나 있고 3살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 아, 자녀분이 한 분 계시고 혹시 그 맞벌이를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외벌이신가요? 맞벌이 하고 있습니다. 아, 맞벌이를 하고 계세요? 그럼 네. 소득에 대한 부담은 조금 적으실 수 있겠는데 혹시 기존에 받으셨던 대출이 좀 있으세요? 네, 조금 있죠. 아, 조금 있으세요? 네. 아, 일단 최근에 대출에 대한 정책이 정부에서 내놓은 것들이 많이 변화되고 있는데요. 기존 대출이 있으시게 된다면 기존에 이제 부부 합산 소득으로 해서 DTI라는 부분을 적용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소득에 비해서 대출이 만약에 높으시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대출이라든지 집담보대출 받으실 때 조금 애로사항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지금 반전세로 돌리시게 되면 대부분 전세를 주셨던 분들이 즉 집을 소유하고 계신 세대주분들이 집주인들이 대부분 만기로 전환하고 나서 월세를 최대한 맥시멈 받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월세에 대한 부담은 늘어나실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만기가 혹시 올해에 끝나시는 건가요? 예, 올해 말이요. 아, 그러시면 내년도부터는 그 대출을 받으시게 되면 그
거치 기간 없이 처음에 대출 받으실 때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납부하는 원리금 납부 형태의 이자 상환 방식을 받으시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매달 지급하셔야 될 이자 비용이나 원금에 대한 부담이 함께 적용되시기 때문에 부담이 좀 되실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대출을 조금 빨리 일으키셔가지고 올해 말 이전에 대출을 일으키셔서 3%대 초반의 대출을 좀 받으셔서 집을 구하시는 게 향후에 월세에 대한 부담들이 늘어날 수 있는 리스크를 좀 줄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내년부터 대출 받으시려면요, 원리금 납부 형태로 좀 부담이 크시니까요, 올해 말 안에 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언제든 연락 주세요.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님 전화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어떤 고민이신가요? 예, 안양 평촌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네. 노후 대비로 계속 보유해도 괜찮을까 궁금합니다. 아, 네. 현재 안양의 평촌 아파트 노후 대비로 가져가도 좋을지 궁금하신 거죠? 네네. 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표님, 이 아파트 노후 대비를 하기에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혹시 아파트 평수가 몇 평 정도 보유하고 계시죠? 예, 34평입니다. 아, 그러면 그쪽에 혹시 지금 거래되는 매매 가격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 3억 중반대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지금 제가 이제 결론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갖고 계시는 아파트로 보아하니까, 금액적으로나, 절대 뒤지지 않는 입지를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본매물 보시게 되면, 노후 대비로 계속 보유를 하실지 고민이신 것 같은데요. 제가 전문가로서 결론을 먼저 내리자면, 2억에 한 80만원 정도의 월세를 나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드신다 그러면, 2억 보증금에 대한 거는 실제로 거주하고 계시는 인근에다가 다세대 주택을 매입을 하시면 거주를 가능하시고요. 또 80만 원에 대한 거는 노후 대비가 충분히 가능할 듯 싶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현재 월세로 전환하시면요, 2억 80만 원에 가능하시니까요, 노후 대비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계속해서 문자 상담도 확인해 볼게요. 네, 0011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주변에서 권해서 몇 달 전에 중국 펀드를 가입했는데 가입하고 얼마 지나서 떨어지기 시작해서 현재 마이너스 20% 정도인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황은호 지점장님, 이 중국 펀드지 마이너스 20%의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그 펀드에서 손실 나시는 부분 때문에 두려워하신다면 사실 투자 결정을 하실 때 좀 더 신중하셨어야 될 것 같고요. 중국 펀드 같은 경우는 요즘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작년 상반기에 투자하셨다고 한다면 40% 정도의 수익을 보시고 올 상반기에 1년 정도 안에 수익을 보실 수도 있었는데 들어가셨던 타이밍이 좀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투자하실 때 특히 펀드와 같은 투자 상품에 투자하실 때 꼭 기억하게 두셔야 되는 게 변동성이 높다라는 거는 그만큼 수익을 높이 가져갈 수도 있다라는 그 양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걸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변동성이 높은 상품이나 시장에 투자하는 펀드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투자하시는 주기를 장기간 보유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전제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묶어놨다가 1년 뒤에 10% 20%에 찾겠다라고 하신 거는 잘못된 투자 선택을 하신 거고요. 기왕이면 3년 이상의 자금을 묶어놓겠다라는 그런 전제 하에서 투자하셔야 되는 게 올바른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중국 같은 경우는 신흥시장이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높은 위험 상품에 투자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시간을 통해서 해지할 수 있는 3년 이상의 장기 보유를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갖고 계신 상품이 현재는 조금 미운 오리 새끼처럼 마이너스 20%에 속이 타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나중에 30% 정도의 수익을 보실 수도 있는 백조로 다시
탈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보유하신다는 그런 생각 가지고 3년 정도의 시장 상황을 전망하시면서 보유하실 것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청자님, 펀드 투자는요, 변동성이 높은 만큼 수익도 높은 일명 고위험 고수익 상품이기 때문에요, 장기간 보유를 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기본 3년은 가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분들 전화 문자 상담까지 모두 받아봤는데요. 지금 아직 연락 못 주신 분들도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우리 전문가분들이 무료로 상담 진행해드리거든요.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잠시 후에는 실제 사례자분들의 재무 상황을 검토해보고 보다 자세하게 재무 설계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네, 이번 시간은 어떻게 하면 내 돈을 지킬 수 있을지, 또 어디에 투자를 하면 좋을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재무 부동산 컨설팅 시간입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상담자님 사례부터 살펴볼게요. 안녕하세요. 55세 직장인입니다. 이제 몇 년 뒤면 은퇴 시기인데요. 열심히 저축은 했는데 노후에 수입이 될 만한 것이 없어 걱정입니다. 주위 사람들은 부동산에 투자해라, 연금에 가입해라 조언을 하는데요. 애들 등록금과 결혼 자금까지 생각하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50대 직장인 가장분의 고민이셨는데요. 우리 부모님들 누구나 다 걱정하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이 지점장님, 네. 이 사례자님 상황 분석부터 부탁드릴게요. 네네. 지금 첫 번째 사례자분 같은 경우는 55세 대기업 임원이시고요. 그리고 외벌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료에 보시면 자녀가 2명이 있는데, 한 명의 자녀는 취업준비생이었고요. 그 다음에 둘째는 대학을 아직 졸업하지 않고 대학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조금 부담이 되는 부분이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26세 자녀가 결혼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재무 상황을 보시게 되면 현금 흐름 자체에서 약간의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소득이 높은 임원분인데도 불구하고 지출이 더 많으셨어요. 그 이유가 봤더니 대기업 임원이라고 하지만 일단은 그 노후가 안정되게 보장되어 있는 직업이 아니고요. 언제든지 회사에서 명퇴하라고 하면 또 다시 다른 직장을 알아봐야 되는 상황이셔서 1년 뒤를 준비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적금을 넣고 계셨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무 상태를 보시게 되면 현재 재무 상태는 실제로 지금 수입에 비해서 굉장히 여유 있는 그 자산을 보유하고 계셨습니다. 자산 보유 현황을 보시게 되면 되게 놀랍게도 부채가 전혀 없으세요. 부채가 전혀 없는 상황인데 자산 규모를 보시게 되면 10억이 넘는 자산을 가지고 계시고, 그중에서도 당장 활용 가능한 예금성 자산이 많이 갖고 있으셨습니다. 현금성 자산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지금 당장 보기에는 자산에 있어서는 굉장히 건전한 상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상담자님의 경우 풍족한 자산을 보유하고 계셔서 양호한 재무 상태로 보이는데요. 다만 높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지출이 더 많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퇴직 이후 소득 관리가 좀 필요하신 상황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네, 일단 현재 지금 재무 상태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시청자님이 상담하셨던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55세 중반에 소득에 대한 그 위험성, 소득에 대한 위태로움에 대한 그 고민을, 즉 은퇴 소득을 준비해야 되는 당면한 문제에 있었다라는 부분이 가장 핵심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현금 흐름표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소득이 높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은퇴를 앞둔 상황에서는 이 소득보다 지출에 대한 관리를 더 신경 써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재무 상태에서 보면 부채가 적다라는 게 장점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또 한 부분으로 보면 너무 지나치게 한쪽의 자산에 모여있는, 즉 안정적인 자산의 금융자산이긴 하지만 요즘 은행 예금을 보시게 되면 2%대도 되지 않는 예금 금리를 받기 때문에 전체적인 자산의 수익률이 낮을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퇴소득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은 자산 배분입니다. 이 자산 배분을 통해서 현재 갖고 계신 자산의 수익률을
물가가 지금 현재 시중 물가가 정부에서 고지하는 거는 1%대 중후반대이지만 실제 체감하는 물가는 3%대가 넘습니다. 적어도 자산이 세상에 돌아가는 물가 수준 속도보다는 더 빠르게 그리고 더 높게 굴러갈 수 있도록 3% 이상의 물가보다 높은 수익률을 만들어 가시는 걸 일단 초점을 뒀고요. 두 번째는 일정한 소득을 언제 은퇴하시더라도 기본적인 생활비 정도는 확보하실 수 있는 만큼의 소득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실 수 있도록 현금 흐름에 초점을 맞춘 상품을 선택하시도록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변경하시기 전에 재무 상태를 제가 참고를 했는데 이 부분은 노후 소득에 대한 부분을 초점을 맞춘다고 봤을 때 현재 상태에서는 자산의 수익률을 좀 높이실 수 있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춰서 지금 현재 2.1%의 수익률은 굉장히 위험한 수익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가에 비해서 낮은 수익률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자산이 잠식되고 있다라고 보여질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일정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수익형 부동산과 연금 상품을 혼합해서 300만 원 정도의 구성을 맞출 수 있게끔 제가 컨설팅을 해드리도록 했습니다. 네, 우리 사례자님 외에도 또 은퇴 후에 일정한 소득을 계속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그런 분들 위해서 구체적으로 노후소득 마련하는 방법도 알려주시죠. 예, 지금 컨설팅 사례를 좀 더 면밀히 들어가서 구체적인 솔루션을 어떤 걸 드렸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익형 부동산은 거주하시는 근처, 즉 인근 주변에 안정된 시세를 가지고 있는 수익형 오피스텔, 주로 이제 주거형 오피스텔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 시청자님께서는 일산 쪽에 거주하셔가지고요. 한 1억 5천 정도의 자금을 갖고 계시게 되면 한 100만 원,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사이에 여유자금을 만드실 수 있는데 지금 보유자금이 은행 예금에 5억 정도가 있으셔서 그중에 한 일부분을 통해서 한 100에서 12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을 발생하도록 도와드렸고요. 그리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위해서 뭐 3층 체계라고 해서 국민연금도 준비해야 된다, 퇴직연금도 준비해라, 개인연금도 개인연금도 얘기를 많이 듣고 계시지만 실제로 시청자님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 조사를 해서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나중에 이 소득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연금관리공단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퇴직연금이 어디에서 어떻게 운영이 돼서 향후에 어느 정도의 소득이 예측될 수 있습니다라는 소득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가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부족한 자금을 준비하도록 초점을 맞췄습니다. 근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이분이 55세신데 당장 만약에 퇴직을 하시게 되게 되면 62세에 연금을 받으신 국민연금이 개시하는 그 사이에는 소득 공백이 발생하게 되시기 때문에 바로 소득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당장 준비하실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을 더 맞췄습니다. 네, 오늘 컨설팅의 핵심은 자신의 자산 수익률을 점검한 후에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일정한 소득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이 상담 통해서 우리 사례자님 재무 상황은 어떻게 변했나요?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소득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에 대한 소득에서 배우자님의 소득을 임대소득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를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기존에 기존에 그 저축을 위해서 무리하게 하셨던 적금을 들어가셨던 부분들을 좀 조정을 해서 변동이 오더라도 좀 감안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는 CMA 쪽으로 여유자금들을 좀 돌렸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지출하는 수입과 지출의 어떤 그 변동성을 최대한 줄이고 수입의 범위 내에서 지출하실 수 있도록 조정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자산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는데요. 일단 지나치게 안정성 자산에 들어가 있던 예금 부분을 수익형 부동산에 일부 투자하는 방향으로 돌리고 그리고 연금을 통해서 일시납연금을 가입을 시켜드렸고요. 이 일시납연금은 언제든지 소득이 필요하실 때 연금을 신청하시게 되면 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상품에 투자하시고 투자함으로 인해서 그 펀드에 대한 수익을 또 실적 배당 형태로 받으셔가지고 연금액을 좀 더 늘려가실 수 있는 상품으로
해드렸더니 자산 수익률이 4.9%로 올라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두 가지 정도의 상품에 투자함으로 인해서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조정돼서 올라가셨던 거에서 굉장히 놀라워하셨는데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현재 자산 상태에서 부채는 전혀 없는 상태로 진행됐다라는 부분이 이번 컨설팅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사례자님 재무설계 해봤습니다. 저희 머니 컨설팅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현명하게 선택하셔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아직 연락 못 주신 분들도 지금 바로 연락 주실 수 있거든요. 무료 전화 02-3153-2599번 전화 주셔도 좋고요.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도 가능하십니다. 자, 다음은 권호숙 대표와 함께 부동산 컨설팅 사례를 통해 투자 노하우 알아볼 텐데요. 먼저 어떤 내용인지 화면 통해 살펴보실게요. 경기도 안산에 거주하고 있는 50대 중반의 직장인입니다. 정년 퇴직을 앞두고 있지만 월급 외에 다른 수입이 없어 앞으로의 생활이 걱정입니다. 국민연금 수령까지 몇 년은 기다려야 하고 퇴직금으로 창업보다는 부동산 투자를 생각합니다. 부동산 투자로 생활비 마련할 수 있을까요? 네, 대표님, 우리 지금 사례자님 사연 보니까요. 현재 월급에 별다른 소득은 없는데 또 퇴직이 임박하신 것 같은데요. 네. 이 사례자님 외에도 비슷한 연령대의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지금 사례자의 같은 경우를 보니까 전형적인 그 크레파스에 처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지금 크레파스라는 거는 빙하의 얼음이 틈 사이로 갈라지는 그 틈 사이를 갖다가 말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보통 50대 후반부터 60대 이르기까지 연금이 나오기까지의 그 기간을 의미하는데요. 보통 소득 크레파스 또 은퇴 크레파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한 처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현재 50대 중반 사례자님 자세한 상황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천만다행히 본 사례자 같은 경우에는 부채는 없는데 퇴직을 하고 나면 고정적인 소득이 없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산을 갖다가 운영을 해서 소득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례자의 자세한 그 자산 현황을 한번 살펴보시자면은 지금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요. 실질적으로 한 3억 5천 가고 있는 아파트인데 본 매물 같은 경우는 보유를 하시되 또 필요시에는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투자 자금으로 담보대출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정기예금으로 한 5천만 원 정도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돈이 필요할 상황에 대비해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퇴직금으로 한 2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는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소득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이기 때문에 정리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퇴직금 2억 원만으로는 모든 생활비를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재테크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가 좀 가능할까요? 네, 안타깝지만 본 사례자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그 노후 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은퇴 이후에 필요한 생활비 규모를 한번 살펴보시자면 서울 기준으로 했을 때 1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최소의 생활비가 한 15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215만 원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투자 수익률에 따른 소득의 규모를 한번 살펴보시자면 퇴직금 2억 원을 활용하실 시에 월 수익률이 수익률 5%에서 한 7% 정도를 예상을 하게 됩니다. 5%를 예상하게 되면 한 85만 원 정도, 6% 정도를 예상하게 되면 한 1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게 되고요. 7%를 예상을 하게 되면 한 110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다 이 사례자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족한 생활비로 노후가 굉장히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노후 대비를 준비를 하셔야 될 사례자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 이 사례자님 은퇴 설계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사례자 같은 경우는 은퇴 설계를 우선 보시면 고용센터라든지 워크넷을 통해서 취업을 알선을 해줄 수 있겠는데요. 요즘은 보시면 이러한 취업이나 이런 고용센터에서 굉장히 많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활용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한 재취업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재취업이 만약에 성공을 하게 되면 안정적으로 부동산 투자에 진입이 가능하신데
있는데 재취업했을 때 100만 원 수입과 함께 안정적인 부동산 투자를 하시게 되기 때문에 월 수입료 100만 원 정도는 굉장히 쉽게 하지만 그 대신에 재취업이 만약에 실패를 했을 경우에는 그 담보대출을 활용해서 투자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아무래도 위험 부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재취업을 하셨을 경우에 안정적인 부동산 투자 추천해 주셨잖아요. 네네. 그럼 퇴직금 2억 원을 활용해서 월 수익 100만 원을 올릴 수 있는 방법, 구체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사례자 같은 경우에는 한 예를 들어서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보신다면 그 월 소득 한 100만 원 정도 예상하시게 되면 초역세권에 있는 다세 지역을 만약에 하시게 되면 가치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도 날 뿐더러 월 수입을 한 50만 원 정도 가능한 매물을 소개해 드릴 수 있다면 한 2억 5천 정도 매매가를 잡았을 때 월세가 한 3천에 80만 원이 가능한 물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출을 활용하시게 되면 실제적으로 실투자 금액이 1,000만 원으로 투자를 하시고 이자를 불입하고도 남는 금액이 한 50만 원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본매물 같은 이러한 매물들을 한 2채 정도만 구입을 하시고 투자를 하신다면 충분히 가능하시리라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권호숙 대표와 함께 안산에 거주 중인 50대 중반 은퇴를 앞둔 사례자님 상황 분석과 부동산 투자 설계까지 알아봤습니다. 시청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지금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전화와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컨설팅 사례에 대해서 요약해보고 또 계속해서 실제 투자 가능한 추천 부동산 매물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추천 부동산 매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머니 컨설팅에서 준비한 추천 부동산 투자 지역은 서울시 양천구 목동과 중구 신당동입니다. 이 추천 부동산 지역과 매물에 대해 권호숙 대표에게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수익형 부동산으로 노후 대비를 위해서 좋은 매물을 선정해서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선 중구 신당동에 있는 그 매물을 소개해드리자면 신당동 매물은 2호선과 6호선 신당역에서 한 도보로 2, 3분 거리에 있습니다.
도보로 한 190에서 한 200m 정도 위치를 하고 있고요. 대지는 21.78제곱미터에 건물은 39.61제곱미터입니다. 총층은 5층 중에 2층이고요. 엘리베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방 2개와 거실, 주방, 욕실, 발코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2016년도 내년 상반기 한 3월 달에 준공 예정에 있는 그런 매물입니다. 지금 옵션으로는 풀 옵션이 구비가 되어 있는데요.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가스렌지까지 들어갈 예정에 있고요. 매매 가격을 한번 보시면 2억 4천만 원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포인트로 보시게 되면 본매물 지역 같은 경우는 중구는 그 주거와 업무 지역이 굉장히 많이 차이 나는 지역입니다. 주거의 비율이 한 30%밖에 안 되고요. 업무 비율이 한 70% 정도 나다 보니까 주거의 희소 가치가 굉장히 높은 그러한 지역의 매물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4대 산업 벨트 권역으로서 본매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관광 수요가 굉장히 많이 급증을 하기 때문에 상업단지나 이러한 확장 분포로 인해서 경제 가치가 굉장히 높은 지역의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본매물 같은 경우는 교통의 요충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매물의 위치와 초역세권인데다가 교통의 요충지까지 갖춘 그런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그 신당역에서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초역세권 도보로 걸으면 한 200m면 좋기 가까운 초역세권 매물입니다. 지하철 노선을 우선 살펴보시면 그 2호선과 3호선과 그다음에 이제 4호선, 그다음에 또 5호선과 6호선 5개의 지하철 노선을 이용하시기가 굉장히 편리하시기 때문에 서울 전역의 이용이 굉장히 편리한 그런 곳이라서 직주 건접성이 굉장히 뛰어난 곳 중에 한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그 매물 중심으로 해서 왕십리 뉴타운과 이런 또 신당동 걸으면 굉장히 목자 거리로 굉장히 유명한 또 복귀 골목도 많이 있고요. 또한 택지 조성과 또 위에 보시면 그 동대문 상권까지 굉장히 많이 확장의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본매물 중심으로 해서 인구 유입이라든지 이러한 메리트가 굉장히 많은 곳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개발의 호재를 한번 살펴보시면 동대문 운동장 일대가 동대문 디자이너 플라자로 개발이 됨으로써 본매물의 상권이 굉장히 많이 확장이 돼서 경제 가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난 곳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한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명동이나 을지로의 의료 관광 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매물 지역으로는 또 관광 수요가 굉장히 많이 급증을 한데 특히 성형 관광객까지도 굉장히 폭발적으로 많이 증가를 하고 또한 유동 인구 자체가 중국인 관광객까지 흡수를 한다 그러면 그 단순한 쇼핑을 위한 관광객까지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한 청계천이라든지 강화문 일대에 굉장히 큰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업무지구, 즉 국제금융의 업무단지라든지 영상산업단지 또 문구라든지 신발 이러한 단지 구성이 굉장히 크게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일대의 상권은 굉장히 무궁하게 확장이 많이 된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게 됩니다. 또한 본매물 지역으로는 왕십리 뉴타운과 또한 또 근처에 보시면 창신이라든지 숭리라든지 금호 재개발까지 주거의 대단지로 형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같은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지금 중구 신당동에 보시면 매매 금액이 2억 4천만 원인데요. 사실 선분양 조건으로 굉장히 저렴하게 나온 가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세를 예상을 하시게 되면 2억 2,500만 원이기 때문에 실제로 전세를 투자하게 되면 1,500만 원이지만 이거를 만약에 수익형 부동산으로 월세를 돌린다 그러면 3천에 85만 원이 가능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대출이 가능한 금액이 한 1억 4천 정도에 가능하신데요. 60%만 잡아도 1억 4천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자를 내고 월 수익률을 계산했을 때 1년에 한 500만 원이 넘게 나한테 수입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수익률로 계산하게 되면 한 8% 정도 예상 수익률이 가능한 매물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는 신당동 매물을 소개해 드렸고요. 지금 두 번째 매물을 한번 보시면 목동에 소개를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시 중구 신당동에 대한 지역 분석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양천구 목동의 다세대 주택에 대한 내용까지 또 한번 살펴봐야겠죠. 네, 양천구 목동의 다세대 주택에 대한 이야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매물로 양천구 목동 매물을 소개해드리자면 우선 9호선 한금 노선 급행역이 염창역에서 도보로 한 3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대지 면적은 17.85제곱미터에 건물 면적은 46.28제곱미터로서 굉장히 넓은 투룸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총 층은 7층 중에 4층 매물이고요.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베란다에 기본적으로 다 갖춰진 매물이고 2015년도에 그 12월 달에 올해 이제 12월 달에 준공 예정인 매물입니다. 매매 금액으로 보시게 되면 2억 3,300만 원으로서 굉장히 저렴한 그런 매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추천 포인트를 먼저 짚어드리면 아무래도 양천구나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마곡 산업단지의 개발에 대한 수혜가 굉장히 많이 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추천을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보시면 9호선 개통에 따른 직주 근접성에 따른 입지를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9호선은 특히나 이제 김포공항에서 강남까지 바로 연결되는 그런 업무지역의 연결 라인이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나 신혼부부, 직장인들까지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하고 지금 각광을 하는 그러한 오른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를 보시게 되면 그 굉장히 높은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의 매물인데요. 왜 높은 가치가 있는지 하면 아무래도 마곡 산업단지의 110만 평 개발에 대한 규모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개발 이후에 차후에 대한 가치라든지 또한 9호선 개통에 따른 교통에 따른 호재 그러한 가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높기 때문에 수익형이나 차익형 굉장히 가능한 그런 매물로서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그 입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지금 염창역인 급행입니다. 9호선은 일반현이 있고 급행이 있는데 염창역은 급행이기 때문에 급행에서 매물지까지는 도보로 2, 3분 굉장히 한 넉넉하게 3분 거리면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표매물 같은 경우에는 그 8차선 도로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체감과 통풍이 굉장히 뛰어난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2017년도에 보시면 월드컵 대교까지 이어진다 그러면 마곡 산업단지과 연계를 해서 굉장히 교통의 접근성이 개선이 많이 될 뿐더러 업무 지역의 접근성까지 굉장히 좋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교통을 한번 살펴보시면 본매물 지역에서 지금 마곡 산업단지까지 또한 상암동이랑 홍대, 여의도 또 강남, 김포공항까지 보시다시피 20분 내에 다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주 근접성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매물로서 가치 상승이 굉장히 많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발을 아무래도 살펴보시면 마곡 산업단지의 개발이 굉장히 큰 대규모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마곡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68개의 업체가 이미 이제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일정이 된다 해도 차후에 완료되는 시점까지는 가치 상승의 여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초보로 투자를 하시거나 처음으로 이 관심을 가져갖고 투자를 해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지금 시세 차이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매물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9호선이 연장 개통이 되게 되면 지금 2단계는 개통이 되었지만 3단계라든지 4단계는 아직 개통 전입니다. 그러한 여지가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 상승의 여지가 아직 많이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재정비 촉진 지구라든지 목동 재건축 아파트까지 들 수가 있는데요. 그 목동 아파트 재정비 촉진 지구는 목동의 인근 지역으로서 간접적인 효과까지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는 지역인데요. 지금 신정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완공이 됐을 때 그 가치 상승이
굉장히 많이 높을 것으로 예상을 이미 하고 있고요. 또한 목동 재건축의 대상 단지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연안 단축이 됨으로써 굉장히 많이 처음으로 포함되는 단지인데요. 연안 단축이 되면서 재개발이 굉장히 많이 앞당겨진 단축되는 그러한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26,600세대 이주 세대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주 세대가 나옴으로써 이 근처의 부동산에 많은 변화가 예측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나 학생을 둔 학부모님들은 이러한 것을 이 학구를 따라서 멀리 어디 떠나지를 못하고 이 인근 바운드에 세동지를 틀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 그러면 이 목동에 대한 가치 상승이 굉장히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재건축은 아직까지 기간이 많이 남았지만은 그 남아있는 기간까지 세월의 흐름으로 인해가지고 부동산 가격 상승이 많이 있을 뿐이지 하락된 여지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월드컵 대교인데요. 2017년도에 월드컵 대교가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한창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서강대교와 자양대교 사이에 보시면 월드컵 대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어떠한 영향이 미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교통의 수단이 빨라짐으로써 유동인구들이 굉장히 많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상암동에 월드컵에 대한 대교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롯데 복합 쇼핑몰까지 굉장히 큰 영향을 받게 되고 여기에 대한 편리성이 주거의 편리성까지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 상승의 여지는 굉장히 아직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을 한번 살펴보시자면 본매물 지금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신정동과 거의 별반 차이가 없는 가격인데요. 2억 3,300만 원인데 전세를 하시게 되면 2억 1,500만 원이 가능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전세를 하시게 되면 사실 투자 금액이 1,800만 원이 가능하시지만 월세로 하시게 되면 대출이 60%만 해서 1억 3천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1억 3천에 나오시면 이자를 상환하고 3천에 80 정도가 가능한 매물이기 때문에 한 500만 원 넘게 수익을 창출하실 수 있기 때문에 수익률 부동산 쪽으로 봤을 때 연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지역의 매물입니다. 한 10%대의 수익이 예상되는 지역의 매물이기 때문에 수익률로 만약에 부동산을 연금 형식으로 찾고자 하시는 분들은 본매물 같은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지역의 매물도 굉장히 쉽지 않은 곳의 매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축으로 나온 매물이고 특히나 이자를 상환한다 그래도 굉장히 소득이 높은 매물이기 때문에 실제로 투자 금액과 실제 내 금액 대비했을 때 굉장히 수익률과 또한 지금 부동산 개발이나 가치 상승으로 봤을 때 굉장히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매물이기 때문에 앞으로 차후에 많은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목동의 다세대 주택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 시청자분들 많은 질문들 주고 계신데요. 지점장님,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퇴직 후에 국민연금 말고 준비하면 좋을 보험이나 투자 상품은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예, 아무래도 요즘 금융 환경이 급변하고 또 저금리가 그 유례 없이 1%대 금리가 되다 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에 그 궁금증이나 또 막연한 두려움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 찾아보면 정부에서 많은 혜택을 주면서 또 절세 혜택과 함께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수익률을 맛볼 수 있는 상품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공부하시면 찾아보시면 찾을 수 있는 상품들이 많은데요. 특히 이제 최근에 금융위원장이 새로 이제 공약으로 발표한 부분들을 정책안으로 나온 부분이 보면 내년부터 예전에 이제 퇴직하시게 되면 연금으로 받으실 수 있는데 소득을 창출하고 계시는 동안에 절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세액공제 상품으로 연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금 저축이나 연금 펀드로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있으신데 이 상품들이 예전에는 400만 원 한도로 해서 세액공제를 받으시던 거를 700만 원 한도로 늘려주겠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퇴직을 좀 10년 이상 앞둔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런 상품들을 통해서 절세 혜택도 받으시고 보다 많은 절세 혜택도 받으시고 그리고 노후에 대한 연금에 대한 부족 부분들을 채워가실 수 있는 상품이 될 수 있고요. 이 상품들이 좀 안정적인 상품이라고 한다면 좀 더 공격적인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ELS 상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주식이라든지 혹은 다양한 어떤 상품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혼합되어 있는 그 조건들이 있긴 하지만 복잡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세히 찾아보시면 안정적으로 한 6%에서 8% 정도의 수익을 만드실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만들어져 있는 ELS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품들을 좀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혹시 세금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높을 것 같다라고 예상이 되시는 분들은 변액보험이라고 해서요. 10년 이상 납입을 하시고 운영하신 다음에 유지하시게 되면 세금을 전혀 받지 않고 나중에 연금까지 혜택을 보실 수 있는 상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품을 찾으실지 한번 기준을 가지고 궁금증들을 여러 전문가분들이나 아니면 주변에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문의해 보시고 알아보신 이후에 찾아보신다고 하면 적절한 금융상품을 하나 정도는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보험 투자 상품들 중에서는요,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 저축과 연금 펀드도 있고요. 또 더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ELS 상품이나 보험 중에서는 변액보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권호숙 대표님, 네네.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요, 네. 부동산 투자 고민을 하시는 분이 여쭤보셨어요. 네. 아파트와 빌라 중에서 투자 목적으로 어느 쪽이 더 나을지 여쭤보셨는데요. 네. 간혹 이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는데요. 제 아파트 쪽에 옛날에 투자하신 분은 빌라 투자를 권하면 굉장히 의외하셔가지고 선택을 굉장히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아파트 구조라는 거는 실주 목적으로 이제 많은 자리를 잡고 가고 있기 때문에 투자로는 예전과는 좀 다른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다세대 빌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 개념으로 굉장히 많이들 하시는데 그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고 또한 요즘은 전세 대란으로 인해서 전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사실 실제로 다세대 선분양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몇 개월 후에 준공이 나서 입주하는 시점에까지는 기간이 몇 개월 걸리다 보니까 처음에 했을 때하고 계약 당시하고 준공 당시에 전세라든지 임대 가격이 굉장히 많이 변화가 오더라고요. 그런 변화가 오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실제로 잔금을 하는 시점에는 거의 진짜 내 돈 없는 투자가 간혹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는 실거주 목적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실수요자 목적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투자로 접근을 하시되 목적을 수익형이냐 차익형이냐 구분을 하셔갖고 투자를 하신다면 정말 실패를 절대 하지 않은데 그 대신에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한 매물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수익률로 가시게 되면 월세 구조 수익률을 따져야 되겠지만 또 소액으로 투자 금액을 대비를 했을 때 시세 차익이 빨리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지역 선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나 초역세권 매물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부동산의 불황에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그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내가 실제로 투자를 해도 만약에 실패의 여력이 있거나 가격이 떨어지거나
가능한 그런 여지가 보일 때는 실입주라도 굉장히 접근성이 좋은 역하고 굉장히 가까운 모형물을 선택하신다면 절대 실패하지 않으리라 예상을 하고요. 지금은 트렌드라고나 할까요? 부동산에 투자를 하시는데 희소 가치, 황금성을 따진다 그러면 아무래도 다세대 빌라가 굉장히 좋은 매물로 추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부동산 투자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다세대 빌라 쪽으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머니 컨설팅에서는 전화, 문자 고민 항상 열려 있거든요. 재무와 부동산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또 추천 매물 궁금하시면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또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주시면요. 방송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상담 가능하십니다. 자, 머니 컨설팅 오늘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탄탄한 재무 관리와 또 안정된 미래 설계를 위해서 매일 저녁 5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